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부산시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은 부산시 청원경찰 공고가 또 떴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보통 크게 봤을 때는 부산항 보안공사가 있고, 부산 교통공사가 있고, 또 부산시청 관련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광주랑 제주, 경기도를 비롯해 가지고 거의 매해 채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청원경찰 관련해서 관심도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부산시 관련해서 일단은 부산항 보안공사는 아직 공고가 안 떴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집중해서 보자고요. 자, 내용을 좀 보자면은,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비론과 청원경찰법을 포함해서 딱 한 과목 보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분량 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야. 가장 낮은 지역. 차라리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봤을 때 공무직이 오히려 공부할 분량이 더 적은 지역이 많거든요. 청원경찰이 더 많고. 근데 희한하게 부산은 제일 적어. 요 딱 한 과목만 준비하면 되고, 또 민간경비론과 청원경찰법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0배수 합격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채용 인원이 14명이면 필기에서 몇 명? 140명이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험에 원서 접수하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390명? 400명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매해 한 390에서 400 사이 요 정도가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140명 정도를 10배수니까 통과시키. 요번에 인원도 꽤 괜찮잖아요. 14명.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원래 민간경비론과 청원경찰법 포함이면 보통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10배수가 아니라 필기에서 몇 배수로 합격시키냐면 많아봤자 3배수야. 많아봤자. 그래서 합격선이 보통 90점은 무조건 넘어요. 무조건 넘어. 95점 막 이럴 거야. 이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자, 근데 실질적으로 부산에서는 10배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합격선이 그렇게까지는 높진 않고, 그럼 선생님 70점 맞으면 합격입니까?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과목의 특수성이 요 민간경비론과 청원경찰법 포함해서 마치 두 과목 같지만 공부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88에서 85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선생님 높은 거 아닙니까? 이 민간경비론과 청원경찰법은 한 달만 공부해도 90점 거의 대부분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는 굉장히 러프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필기 통과하신 분이 체력 보죠. 그죠? 그리고 서류도 있어. 네, 이것도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자, 일단 부산시 공고문을 보면은 요번에 14명을 채용을 하고, 그죠?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응시 조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8세 이상으로 학력 제한은 없고, 부산에서 거주했거나 부산에 3년 이상 살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신체 조건은 다 똑같아. 시력 안경 끼고 0.8 이상 돼야 된다. 요거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요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요. 이러는데, 청원경찰은 보통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해서 이제 시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그죠? 자, 그리고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고가 2월 15일에서 17일 날 떴고, 그죠? 이미 떴죠. 그리고 필기 시험은 언제야? 3월 18일. 남았죠. 3월 18일이면 너무 촉박한 거 아닙니까?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3주 남았어도 괜찮아. 이 지역은. 왜? 과목이 너무 단촐하니까. 그죠? 그리고 체력 검정은 4월 6일 목요일 날 우천시 별도 공지한다고 하네요. 부산 사직종합운동장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를 4월 21일 통과된 사람들이 하겠지. 그죠? 합격한 사람. 그리고 서류 심사를 해서 면접 시험을 5월 19일 날 보게 됩니다. 자, 발빠르게 넘어가서 일단은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원서 접수니까 참고하시고, 자, 가산점 봅니다. 가산점에서 딴 건 볼 필요 없어. 뭐 부산이 국가유공자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뭐 다른 공무원처럼 유공자가 좀 많으면 이게 아니야.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요거 말고 또 뭐 서류 전형에서 되는 거 있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 자, 일단은 필기 방법 관련해서 민간경비론 객관식 40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경비론 어떻게 내요? 20문제를 내지. 그래서 보통 민간경비론 문제가 15문제, 청원경찰법이 5문제 정도 이렇게 내게 되는데 40문제를 보기 때문에 꽤 많은 수의 청원경찰법 문제도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10문제 이상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합격 기준은 뭐 과락 기준이 있는데 요건 패스하고 필기. 자, 요게 중요합니다. 체력. 체력에서는 100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 악력을 하는데 자, 각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함. 다른 말로 요거는 안 돼요라는 뜻이에요. 요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요런 뜻이에요. 자, 됐죠? 그리고 요게 이제 통과되신 분들에 한해서 체력 검정 합격자 중에서 서류 제출을 해야지 다음 심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는 심사 항목이 가산점이 있는데 관련 자격증. 자, 여기에서 요게 중요하지. 가산점이라기보다는 서류 전형 점수야. 근데 나중에 이제 요거를 짬뽕시켜서 이제 통과시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일반이나 기계 경비 지도사 그리고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는 청원경찰 도전하는 분들 중에 거의 없더만. 그죠? 요거 응급구조사 그 뭐라 그랬지? 그 응급구조 학과 나온 애들이 따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요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요거나 요거 있어야겠죠. 대부분 이제 일반 쪽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무도단증 2단 이상 높은 배점 1개만 이상. 선생님 제가 유도 3단이고요. 태권도 2단이고요. 그러면 유도 3단만 딱 되는 거야. 네, 됐죠. 그리고 관련 학과 졸업 여부까지 해서 점수를 매겨. 선생님 저는 전공도 아니고 무도 없고요. 자격증 없어요. 란 사람들보다는 요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체력 검정 성적을 80%로 환산하고 선생님 저는 다 없는데 체력을 정말 잘합니다. 무도단증 아니고 없고 관련 학과 아니고 일반 경비지도사 없더라도 체력발로 통과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됐죠? 어찌됐건 체력 정적 80%의 서류 심사 20% 비율로 확산해가지고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아까 몇 명이었습니까? 자, 아까 몇 명이었어요? 14명이죠? 그러면은 2배수니까 처음에 140명을 합격했다가 체력 플러스 서류를 해가지고 2배수다 보니까 28명만 남기는 거예요. 자, 됐죠? 그 상태로 어디 갔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면접은 다른 지역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에듀피디의 필기 합격 수기 빨리 쓴 다음에 면접 강의, 청원경찰에 맞춰진 면접 강의 있죠? 그거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2번, 3번 강조 드리고요. 자, 만약에 면접에서 저 면접 정말 잘 본 것 같습니다 해서 그냥 합격하면 되는데 동점자가 나오잖아, 면접에서도.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1번 취업 지원 대상자 의사장들의 가산점 비율이 높은 자. 근데 요게 많아 적어 별로 없어, 청원경찰은. 그러다 보니까 요건 걸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중요해. 체력 검정 결과에 따른 고득점자. 선생님 제가 필기는 조금 약했는데 근데 솔직히 이 부산이라는 지역은 시험 과목 자체가 단촐하기 때문에 필기가 약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찌됐건 체력을 정말 잘 봤습니다. 체력 저 운동 잘해요. 라는 사람을 우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합격을 시키겠다는 거. 최종 합격을. 이왕이면 운동 잘하는 사람. 그죠? 근데 운동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점수가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똑똑한 사람. 필기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을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걸로도 못 고른다. 그 다음에 자격증, 공인무도 뭐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여기서 다 끊깁니다. 자, 됐죠? 자, 넘어가고. 자, 서류 전형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체력 검정 합격자의 대상으로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체력에서 제가 1점 하나 맞았어요. 그럼 뭐 제출할 필요도 없지. 자, 넘어가고. 서류 제출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은 이력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청원경찰에 맞춰진 자소서라든지 이력서 쓰는 방법도 이 강의를 해드렸잖아.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보고 가시면 돼요. 여기다 자기소개서. 그죠? 자, 무도단증 뭐 쭉 있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력서 보시고 공고문에 있으니까 요거 출력하셔가지고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본인 성적의 장단점, 공직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관련해서 관련된 강의를 보시고 기재하신 다음에 면접장에 가시면은 아마 면접관들이 요걸 토대로 면접에서 물어볼 거야. 그건 또 그 강의에서 따로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이제 부산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모르겠어요. 거의 매 시험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필기 공부하기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속성으로 일단은 빨리 합격을 원하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딱 공부하는 게 좋고, 반대로 선생님 저는 직장인이라 좀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요거 한 과목만 공부하면 또 재미도 없어. 다양하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산항 보안공사도 꽤 괜찮은 곳 아닙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클걸? 부산항 보안공사 쪽이 그 부산항 그 물류센터라 그러나 어디라 그래? 거기가. 그래서 이 관련된 요거랑 같이 준비하는 게 좋아요. 부산이랑. 그래서 아마도 요것도 이제 곧 뭐 올해 안에 시험을 전년도에는 부산항 보안공사가 2번인가 3번 뽑았었거든. 근데 올해도 또 뽑을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요것도 같이 준비하는 커리큘럼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인데. 선생님, 그럼 부산시 따로 결제하고 부산항 보안공사 따로 결제합니까? 그게 아니라 프리패스라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부산이랑 부산항 보안공사랑 뭐 해양수산부랑 뭐 어디랑 다 짬뽕해서 몽땅 주는 거 있잖아요. 좀 장기를 준비할 분들은 프리패스 준비하시면 되고, 반대로 저는 딱 부산시청 요 하나만 보고서는 올해 한번 끝장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요거 공부하면 돼. 자, 됐죠? 일단은 부산 관련해서 시험 날짜 자체가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딱 공고를 보고서는 3월 18일까지 될까 하는데 뭐 요게 2과목 3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달만 공부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자기 상황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에듀피디에 상담 한번 남겨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요 정도인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느냐, 부산시만 대비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뭐 내년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런 상담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부산 합격으로 가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